Here I am. Know it's been a while. I was in denial about my love. Here I stand. I know I walked away. Had to find the person I'd become. You should go back home. Go back home. Go back home. Go. It's been there all along. You should go back home. Go back home. Go back home. Go. That's where you belong. 안녕하세요, 진이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게이밍 노트북 리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죠? 근데 주로 스트릭스 G랑 스카3 제품들을 위주로 리뷰를 많이 했고, 또 그 제품들을 제가 한정판을 출시를 해서 많이 좀 판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피러스 같은 경우는 제가 소개를 전혀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주로 사진만 가지고 리뷰를 많이 했었고, 이미지 자료들만을 보여주고 실물을 가져온 거는 제가 처음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피러스 M GU502 GU AZ129라는 모델입니다. 이 제품 상세 스펙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제가 왜 출시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모델명은 제피러스 M GU502 GU AZ129 모델입니다. CPU는 인텔 i7 9750H, 메모리는 DDR4 16GB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추가 슬롯이 1개가 있어서 32GB까지 추가 확장이 가능합니다. SSD는 NVMe 방식이 1TB가 기본에 탑재되어 있고요. 추가 슬롯 NVMe 1개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픽카드는 GTX 1660 Ti가 탑재되어 있고, 모니터는 15.6인치의 240Hz 패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팬톤 인증을 받은 패널입니다. 에이소스 제품 중에서는 동급 스펙 중에서는 가장 얇고 가벼운 제품으로 두께는 18.9mm고요. 무게는 1.99kg입니다. 서비스는 2년 무상 글로벌 워런티가 적용이 되는 제품입니다. 판매가는 리테일가 기준 189만 9천원입니다. 스펙이 상당히 좀 훌륭하죠. i7 9750의 메모리 16GB 온보드로 되어 있고, 16GB는 추가 확장이 가능한 모델에다가 SSD는 1TB GTX 1660 Ti 모델입니다. 이 제품은 이제 제피러스 M 모델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피러스 모델은 해외에서는 거의 다 AS가 2년입니다. 근데 국내에서만 AS 1년짜리가 출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피러스 이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 뭐 구독자분들께서 한 10분이 좀 넘어요. 이게 왜 1년짜리냐, 2년짜리가 왜 출시가 안 되는지 좀 알아봐 줄 수 없냐라는 문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좀 알아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뭐 이 정도 수준으로 그냥 알아봤으면 출시를 해버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본사랑 협의를 해서 출시를 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AS가 2년짜리고요. 뭐 아무래도 제피러스 M 제품이기 때문에 제피러스 라인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고급형 바지를 가지고 있어요. 좀 시크한 스타일의 바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진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상판이랑 키보드 쪽부터 먼저 한번 보고 오도록 하죠. 상판은 보시는 것처럼 블랙으로 되어 있고요.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떨어지는 사선의 아래쪽 절반은 무광으로 되어 있고, ROG 로고가 있는 부분은 유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ROG 로고의 LED는 빨간색으로만 적용이 되어 있고, RGB로 색상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키보드를 보시면 텐키리스 형태로 되어 있고요. 팜레스트 쪽은 블랙톤의 무광으로 매트한 재질로 되어 있고요. 약간의 펄이 들어가 있는 스타일입니다. 키보드의 LED는 기본적으로 레인보우 스타일의 RGB로 적용이 되고요. 아머리 크리에이트에서 여러가지로 설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냥 깔끔한 스타일이죠. 뭐 아무래도 이제 15.6인치 제품이고 슬림한 스타일로 나오다 보니까 뭐 크게 군더더기 없이 그냥 깔끔한 스타일로 나왔어요. 근데 키보드 쪽이 굉장히 좀 현란하고 좀 예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좀 제품을 딱 켰을 때 키보드에서 받는 느낌이 좀 되게 커요. 지금 한번 켜보면 실제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딱 켜졌을 때 느낌이 좀 포스가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컬러로 LED가 쫙 바뀌면서 이제 부팅이 탁 넘어갈 때
오 소리가 좀 나는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제품 키보드 색깔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로 세팅도 가능하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레인보우 스타일을 제일 좋아해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로 이제 게이밍 제품에서 봤을 때는 이게 너무 슬림한 제품들은 아무래도 발열이나 이런 부분에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저도 사실 살짝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로 스카 제품이라든지 스트릭스 제품이나 제피러스 제품 이 세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스카나 스트릭스는 좀 두껍잖아요. 그죠? 근데 제피러스는 상당히 좀 얇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열 제어가 좀 잘 되나 아니면 이 제품이 발열 이슈가 좀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이런 부분도 좀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 아무리 그래도 뭐 제피러스나 이런 부분을 에이수스가 좀 신경을 써서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스카가 뭐 쿨러 두께가 있고 히트파이프의 두께가 있는데 그쪽이 조금 더 발열이 낫겠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제품 발열 제어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되는지 테스트를 제가 해봤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기본 모드인 퍼포먼스 모드로 놓고 시네벤치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온도가 최고 온도 82도로 올라갈 때까지 클럭이 3.99기가를 유지를 하면서 거의 최고 성능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약간 스로틀링이 걸리면서 클럭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온도가 조금만 내려가도 다시 클럭이 올라가면서 3.89기가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상당히 결과가 괜찮게 나왔었어요. 그러면 터보 모드에서는 어떨지 또 한번 해봐야 되겠죠. 터보 모드로 전환을 하고 하드웨어 모니터 초기화해서 다시 시네벤치를 구동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최고 온도가 79도까지 밖에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시네벤치가 끝날 때까지 3.99기가에서 단 한 번도 클럭이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3.99를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점수가 3133점이 나왔고요. 그래서 파이어 스트라이크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피직스 점수는 16,217점, 그래픽카드 점수는 14,743점이 나왔고요. 토탈 점수 13,212점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준수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CPU 온도는 최고 77도, GPU의 온도는 최고 67도가 나왔습니다. 저도 온도가 이렇게 나오니까 좀 사실 처음에는 이거 뭐지? 내가 이거 제품이 여러 가지 중에서 리뷰를 하려고 뽑은 제품이 너무 좋은 거를 잘못 뽑은 거 아닌가? 그래서 출고하는 제품들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되는 제품을 한 3개 정도를 제가 벤치를 돌려봤어요. 그랬더니 온도가 다 비슷하게 나와요. 가지고 이건 야, 이 정도 수준이면 얇은 노트북도 쓸만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사람들이 구독자분들이 생각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제피러스 S 모델보다 M 모델이 조금 못하지 않냐. 제피러스 S는 이렇게 상판을 오픈했을 때 밑에 쪽 하판이 열리면서 통풍구가 확보가 되는데 제피러스 M은 이렇게 열었을 때 하판이 열리지 않으니까 통풍구 확보가 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피러스 M이 통풍이 사실 잘 돼요. 그 비밀이 바로 뒷판에 있습니다. 뒷판이랑 내부 구조를 보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제품의 아래쪽을 보시면 이렇게 메쉬 구조로 통풍구가 구성이 되어 있죠. 뒷판을 열어보시면 내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좌우측 양쪽 끝에 쿨러에서 바람을 흡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가운데는 CPU와 GPU의 히트파이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럼 뒷판을 한번 덮어봅시다. 이렇게 되죠. 양쪽 쿨러가 있던 자리에 공기 흡입이 유리하게 뚫려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히트파이프 쪽도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뒷판을 대충 겹쳐서 보면 이런 식이 되겠죠. 공기 흐름 자체가 굉장히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 히트파이프 쪽이 뚫려 있는 것은 공간에 쿨러로 불러내지 못하는 잔열을 배출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식으로 쿨링이 되는 겁니다. 제피러스 M 같은 경우에는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스탠드를 사용해 주는 것이 훨씬 쿨링에 좋습니다. 자, 보시니까 이제 하부 구조 자체가 제피러스 S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제피러스 M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 합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제피러스 M 같은 경우는 뒷판이 열리는 구조지만 아예 뒷판 자체가 막혀 있잖아요. 근데 제피러스 M 같은 경우에는 뒷판의 통풍구 설계가 상당히 잘 되어 있죠. 쿨러 쪽이랑 히트파이프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통풍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되게 설계가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제가 보면서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화질이 괜찮은지를 제가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실제로 영상을 보시면 화질이 장난이 아닙니다. 카메라에 지금 보이는 이 색감들이 다 표현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색 계열들이나 각 색상의 구분이 상당히 도드라지는 모습이 보일 거고요. 비슷한 색상도 뭉그러지지 않고 확실히 구분감 있게 잘 보였습니다. 색상이 이렇게 현란하게 나올 때도 구분감이 정확했고요. 검은색의 표현도 다른 IPS 패널에 비해서 상당히 깔끔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색상이 원색으로 많이 나오는 영상을 볼 때도 그 색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색상 간의 이질감 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팬톤 인증 패널이라고 할 때 처음에는 뭐 별로 그렇게 와닿지를 않았었습니다. 근데 사용을 해보니까 확실히 이런 게 좋구나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자, 뭐 색감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죠? 그게 팬톤 인증 패널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색감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팬톤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라고 설명을 드리면 제일 좋을까요? 이게 이제 색감이 되게 좋고 거의 실사에 가깝게 색깔이 구현이 된다라는 거를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제일 뭐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뭐 공인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제일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도 카메라가 실제로 여기서 나오는 색감을 다 담아내지 못했을 것 같다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품은 스펙이 되게 좋고 스펙에 비해서 발열 제어가 잘 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얇고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금액대가 조금 비싸요. 근데 이 제품은 돈값을 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S도 2년이고 색감도 좋고 얇고 가벼우니까 들고 다니기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다 생각을 했을 때 이 정도 돈을 지불해도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 수준의 제품은 충분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제품에 대해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뭐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요. 그거 말고라도 다른 것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제가 항상 답글 달아드리니까 댓글 많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이었습니다.